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국제개발협력의 한 방법으로서 해외 원조가 등장하여 확대되어간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원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원조의 범위를 정하고 통계를 집계할 때 통용되는 개념은 공적개발원조, 즉 ODA입니다. ODA라는 단어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조를 수식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식어인 공적, official은 원조를 주고받는 주체가 공적 기구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어떤 종교단체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물품을 나누어 주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것은 ODA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식어인 개발은 원조의 목표가 개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영역은 매우 넓지만 군사원조가 ODA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세 번째 단어인 원조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지었다면 원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교를 지을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ODA일까요? ODA가 아닐까요? ODA를 처음으로 정의한 것은 1969년 OECD의 개발협력위원회, 즉 DAC입니다. ODA는 공적 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다자간 개발기구에 제공한 증여와 양어성 차관을 지칭합니다. 앞서 활용한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지었다면 증여이고 학교를 지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양허성을 가진다면 양허성 차관입니다. 여기서 차관의 경우 양허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적용되던 기준은 차관의 조건이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 25% 이상이 되는가 였습니다. 즉, 공여국이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공적인 차관 중 증여율이 25% 이상인 것은 양호성 차관으로서 그 전액이 ODA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율이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차관 제공액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차관 제공액 중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차관의 경우 돈을 빌리는 시점과 갚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려면 같은 시점의 가치로 그 금액을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현재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제의 연 이자율이 10%라면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1년 후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이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증여율을 다르게 표현하면 원조 수혜자의 관점에서 차관을 받음으로써 이득이 된 금액 또는 원조 공여자의 관점에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한 금액이 차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 25%라는 것은 원조 수혜자가 보통은 이자율 10%로 돈을 빌려야 하지만 이 차관을 더 나은 조건, 즉 거치 기간을 두거나 낮은 이자율에 빌림으로써 차관액의 25%만큼 증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ODA는 증여와 양어성 차관을 합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관의 경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상환액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DAC는 증여와 양어성 차관의 제공액에서 양어성 차관 상환액을 뺀 값을 순 ODA라 하여 ODA 통계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 ODA를 순 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 25% 이상이라는 양어성 차관의 기준에 대해 1990년대 말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 3명은 1998년
원조 흐름 측정, 새로운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 증여 등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원조 통계의 기본 범주로서 순 ODA를 대신해 유효 개발 원조, 즉 EDA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유효의 의미는 원조 공여자의 관점에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한 금액이 곧 유효한 원조액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원조 공여자가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한 금액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첫째,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10%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증여율 25%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 차관 모두를 원조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증여율 계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즉 차관 제공액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증여 등가액이라고 하여 이만큼을 원조액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증여 등가액 계산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10%로 하지 말고 시장 이자율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세계은행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채무자 보고 시스템 DRS에서 각 차관의 상세한 조건을 파악하여 1975년에서 1995년에 EDA를 계산하고 이를 순 ODA와 비교하였습니다. 할인율로는 달러, 엔, 마르크, 프랑스 프랑, 파운드, 스위스 프랑으로 구성된 주요 6개 통화로 표시된 국채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EDA와 순 ODA의 차이가 1990년대에 들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ODA 식별법과 세계은행 보고서의 EDA 계산법은 개별 차관의 조건과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을 알 수 있을 경우 여러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959년부터 1974년까지 한국이 받은 공공차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활용해 이중 ODA와 EDA의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공차관 중 ODA에 해당하는 차관의 비율은 1970년대 들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공차관의 증여 등가액, 즉 EDA는 ODA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의 1990년대 말 보고서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공여국들이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잊혀진 제안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인 2010년대 들어 ODA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EU의 ODA에 대한 OECD DAC의 검토 결과 EU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양어성이 낮은 차관을 늘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율이 25% 이상이면 그것이 26%이든 50%이든 차관 전체가 ODA로 집계되는 상황에서는 공여국들이 증여율이 낮은 차관을 늘릴 유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원조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 세계은행 보고서가 강조했던 증여 등가액이라는 개념이 다시 부상하였습니다. 양어성 차관에게 증여율을 곱한 증여 등가액만큼만을 ODA로 인정하면 양어성을 낮추는 꼼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OECD DAC는 2018년 집계치부터 기존의 순 ODA 또는 순 지출 대신 증여 등가액으로 측정 방식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수혜국의 소득 그룹별로 할인율과 증여율 기준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할인율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최빈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국가에는 9%, 저중소득 국가는 7%, 고중소득 국가는 6%를 적용하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증여율 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10% 이상으로 하였지만 소득 그룹별로 45% 이상, 15% 이상, 10% 이상으로 차등화하여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양어성이 매우 높은 차관을 제공할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 세계은행 보고서가
원조 공여자가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감수한 손해 금액을 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주요국 외환의 국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했다면 DAC의 새로운 ODA 기준은 원조 수혜자의 관점에서 차관을 받음으로써 이득이 된 금액을 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이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직면하는 이자율 차이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가별 ODA 집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2018년 수치를 활용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DAC 회원국 전체로는 기존의 순지출 기준보다 증여 등가액 기준이 조금 더 크지만 EU의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크게 늘었는데 일본이 제공하는 차관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많이 줄어서 양어성 차관의 공여 조건이 더 좋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ODA를 처음으로 정의한 것은 1969년 OECD DAC입니다. 이후 ODA는 공적 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제공한 증여와 양어성 차관을 지칭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어성 차관의 집계 기준은 2018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이 25% 이상이면 양어성 차관으로 보고 그 전액을 ODA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증여율이 낮은 차관을 제공할 유인을 낳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2018년부터는 증여 등가액만큼만 ODA로 집계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양어성의 기준 또한 수혜국의 소득 그룹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DA의 정의와 그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ODA 개념에 따라 집계된 OECD의 원조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